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추천 받아보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지금 2100선이 위태위태합니다. 장중에 2100까지 지금 터치해 내려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2100선이 지금 장중에 붕괴가 되느냐, 종가의 붕괴가 되느냐, 이 부분에서 시장이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불안합니다. 급락장세고요. 2147부터 2101포인트, 2100포인트대까지 쭉 빠져내려오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지금 장중 저점 부근에서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매도 여전히 거셉니다. 쌍끌이 매도인데 기관이 2,794억 원, 특히나 연기금 쪽의 매도 물량이 오늘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외국인은 3,877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6,435억 원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720선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코스닥도 740까지 어제 단숨에 회복을 했었는데 하루 만에 720선 붕괴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려 3%가 하락인데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741부터 721까지 쭉 빠져내려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의 저점 부근에서 지수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매도가 강합니다. 1221억 원 더 늘어났습니다. 40분 만에 지금 200억 원이 넘게 외국인 매도가 더 쌓였고요. 기관 51억 원 매수해주지만 역부족입니다. 개인은 1167억 원 저점에서 또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의 흐름 변동 상황 짚어보도록 하죠. 1137원대까지 올라갑니다. 8원 70전 올라가면서 원화 약세, 달러 강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시간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전략은 메르츠종금증권 영업부의 권원섭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급락에 따라서 객장 분위기도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상황 점검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지금 과대 낙폭을 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한 3%, 2%에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대등소이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새롭게 내정된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오늘 어제 22일자부터 해서 신규 대여를 중단하고 기존 대여는 연말까지 해소할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한 해 4조 5천억 정도의 주식 대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한 138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내었는데요. 주식 대여는 현행법과 관련 규정상 정당한 거래 기법으로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가 공매도를 부르고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이러한 우려들이 커지자 대여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공단이 대출하는 규모는 전체의 0.7% 수준이고요. 비중이 적은 상황에서 수급적으로 이점인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하는 선진국형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는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규제가 지속적으로 개입될수록 시장 경제를 훼손할 것이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외국인들은 오늘 거의 3,800억까지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보자면 이제 중간 선거 이전에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된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면서 투심이 더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으로 안정적 채권에 관심이 쏠리면서 위험 자산 증시의 자금 유출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3년 국채 단기 국채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지준율 인하 그리고 위안화 절하 등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국내 증시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가 예정된 만큼 글로벌 이슈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관망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기술적 분석상 2100포인트 붕괴까지 열려 있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60개월 선으로 이탈한 상황으로 언더슈팅 가능한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 마지노선이 2000포인트까지는 분할적으로 매수하는 관점으로 실적을 기반한 대형주를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가 연중 최저점을 찍고 있는 가운데 양호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713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시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총 상위 종목인 신라진, HLB, 에코프로, JYP 등과 같은 바이오 2차전지 엔터주 중심 섹터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중에 2100선까지 무너지면서 2098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좋지 못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시간 동안 저희가 볼만한 종목들 그리고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나눴던 2100선이 붕괴가 된 상황인데 위기관리가 좀 필요하다면 요령을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적으로 지금 2100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 정석, 그러니까 마디 가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지금 월봉 기준상 2100포인트가 60개월 선을 지금 지지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 부분 2100을 붕괴를 하면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2100 이후에 2000선까지 또 이렇게 100포인트 정도의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분할 매수하는 관점이 좋아 보입니다. 현재 코스피의 대형주 위주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으로 기반한 대형주 위주로 지금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30%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할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지금 2100까지 열려있는 상황은 월봉 기준상 120개월 선이 있기 때문에 2000선 마디 가격까지는 지킨다고 가정하에 2090선, 2080선 이렇게 하루하루 분할적으로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좀 매수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받쳐줘야지만이 무조건 떨어진다고 사는 것보다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좀 보시면서 주시하면서 좀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적으로 보자면 이제 종목은 제가 오늘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갖고 왔는데요. 에코 마케팅이라는 회사입니다. 일단 국내 유일의 빅데이터 기반을 한 마케팅 전문 기업이고요.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이제 갑자기 제가 옛날에 노트북을 검색했다 아니면 자동차를 검색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화면에서 바로 이제 타겟팅 광고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빅데이터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2004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15년 동안 이런 빅데이터를 축적해놨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 그리고 인터넷 사용 증가 등으로 신문이나 TV보다는 스마트폰 모바일 광고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 회사의 수혜가 가장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자회사 비디오 커머스 진출로 연결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자체 자회사에서 브랜드를 만든 게 한 6개가지가 됩니다. 거기에 화장품도 있고 이제 전기 관련된 전자부품도 있고 그런 부분들 헬스케어 같은 부품들이 매출로 이제 가시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연결이익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가격적인 전략은 역시나 장중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목표가는 19,000원 정도 하지만 손절가는 짧게 12,800원 정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코마케팅 오늘 장 마감까지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오창록 차장, 스토코리의 김태석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시장이 지금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진단을 간단하게 해보고 나서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창록 차장님, 시장이 지금 2100선까지 뭉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밀릴 것인가라는 의문은 다 같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원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이제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상승을 하다가 하락할 때는 한 번에 장대 음봉을 이제 형성을 하면서 하락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대외 변수에 이제 취약한 우리나라 증시 특성상 대외적인 이제 악재들이 산발적으로 이제 터져 나오면서 이제 오늘 하락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일단은 조금 이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2100선이 깨졌지만 이제 조금 한 2000에서 2050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어느 정도 마음에 두시고 이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이제 전략을 삼아서 매매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태성 팀장님, 2100선이 무너지면서 지금 심리적인 투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장 초반부터 굉장히 안 좋았죠. 일단 대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트럼프가 세금 감면 발표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악성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오늘 셀트리온의 블록딜 이슈 때문에 장 초반부터 좋지는 않았습니다. 셀트리온의 이제 수급이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주를 필두로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 코스피는 오늘 장중 거의 한 5분 정도 안 됐는데 5분 전에 2100포인트라고 하는 심리선을 지금 깬 상황, 또 코스닥 또한 720포인트까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모두 뭐 신규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관망 혹은 현재 보유 포트 그대로 보유하면서요, 시장이 어느 정도 자율 회복될 때까지는 조금은 더 관망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좀 열어두고요. 항상 지금 말씀드리지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오늘 좋은 종목 추천을 해 주실 텐데 오창록 차장의 종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V원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크게 2차전지 섹터로 좀 분류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좀 제가 이제 지지선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이제 3만원 선이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제 크게 하락을 하면서 연중 최저점을 갈았고, 그러면서 이제 3만원 선도 오늘은 현재까지는 깨진 와중입니다. 일단 동사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잠시 후에 이제 차트에 제가 이제 지지선들을 그려놓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원텍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디스플레이 부품이 이제 회로 기판에 접합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장비인 아픈 검사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V원텍 같은 경우는 이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이제 모듈 공정, 이제 아픈 검사 분야에서의 이제 지적재산권들을 이제 취득해서 이제 그쪽에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요 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과 이제 스마트 패드 등에 사용되는데요. 이제 전류 부품 같은 경우는 ACF 그리고 COG 그리고 FPCB 등의 전류 부품들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주 제품이 이제 아픈 검사기는 이제 국내 굴지의 디스플레이 업체들과 이제 외국의 텐마 그리고 BOE 그리고 샤프 등 20개여 개사에 이제 납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이제 상반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317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58.2% 증가하는 이제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86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34%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표될 이제 3분기 이제 실적 예상치 같은 경우도 매우 좋은데요.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4% 정도 증가한 16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 정도 증가한 46억 원 정도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7월 12일이었습니다. 이제 2차전지 분야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상승을 하면서 V원텍 종목이 종가가 이제 고가인 약 16%대의 급등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등락을 거듭하다 최근에 이제 35,000원 선에서 이제 8월 달과 그리고 최근에 10월 달 중반에 이제 바닥선을 형성을 했다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깼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없던 선들을 이제 3개를 그려왔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손절가로 드릴 가격은 28,000원인데요. 제가 28,000원에 그려놓은 이유는 지난 이제 5월 달에 이제 반등을 주었던 선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려놓은 25,000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6월 달에 이제 반등을 주었던 지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려놓았던 점은 22,500원으로 올해의 최저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매수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에 처음으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난 이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그려놓은 기존의 지지선들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조금씩 분할적으로 매수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이제 매수가 종가로 이제 진입을 하시게 되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45,0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매우 짧게는 28,000원이고 만약에 손절을 안 하신다 그러면 제가 말해 드린 이제 3개의 가격대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영원무역이란 종목입니다. 영원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2009년 7월 1일자로 이제 구 영원무역인 영원무역 홀딩스에서 이제 인적 분할을 통해 이제 설립된 회사입니다. 해외 소재 이제 약 40여 개 이제 아웃도어 및 스포츠 브랜드 바이어로부터 이제 주문을 직접 받고요. 이제 동사의 이제 현지법인 공장들이 해외에 좀 많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중국, 그리고 베트남 등의 지역에 있는데요. 이 해외 법인 공장에서 이제 의류와 신발 그리고 백팩 등의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영원무역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스위스의 프리미엄 자전거 브랜드인 스캇을 인수했는데요. 이 스캇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까지 이제 계속 적자 수준의 이제 실적이 매우 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이바이크 판매와 기존의 클래식 자전거에서의 판매 증가로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1,37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수치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올해 상반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영원무역 자체 기업의 이제 실적을 좀 말씀드리자 보면은 3분기 실적이 이제 5,640억 원이 예상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습니다. 약 9% 정도 증가한 575억 원을 이제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33,000원대에서 이제 추천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3만원까지 눌렸다가 1차적으로 이제 상승 잠깐 한 후에 이제 하락세를 좀 겪었습니다. 이게 스캇 브랜드 관련해갖고 작년에 이제 하락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올해도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감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제가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게 딱 2분기 실적이 발표된 8월 14일입니다. 8월 14일에 실적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치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약 2달에서 3달 동안 하락했던 분을 3일 만에 이제 다 메꾸고 이후에는 이제 요 선인 33,500원에 아직까지도 도달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이 매우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영업무역은 이제 4분기 실적과 함께 내년에도 충분히 이제 좋은 이제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겠고 목표가로는 45,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33,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이제 다음 두 종목이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입니다. 일단 오늘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이제 테마섹의 이제 블록딜 이슈로 인해서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이 장 초반부터 많이 눌렸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오늘 장 막판에 이제 신규 매수를 진입을 하는 것은 좀 강력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몰빵이나 아니면 현금 비중을 나누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빠질 때마다 조금씩 더 매수를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을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바이넥스인데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산업의 이제 신성장 동력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 개발과 이제 생산 대행을 하는 CDMO 사업에 주력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이제 주 사업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과 그리고 생산 대행을 하는 CDMO 사업,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포조직공학연구소를 기반으로 한 셀뱅크 사업의 총 3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 사업 부분이 이제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부분에서의 실적이 매우 좋게 나오면서 이제 13.9% 증가한 463억 원 가량의 이제 매출액을 기록을 하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가율 하락,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제 원가율이 점점 낮아지는 이제 결과를 가지고 오면서 흑자 전환을 현재는 눈앞에 이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올해 초였습니다. 4월 달까지 매우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다가 약 3개월에서 4개월에 걸쳐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그래서 9,000원을 기록한 후에 현재는 상승했다가 이제 약 한 달 전이죠.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오늘 이전까지의 이제 저점을 지수상으로 저점을 기록했을 때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10,000원이란 이제 심리적 개별 종목의 지지선들을 좀 잘 지켜줬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 이제 10월 19일에 이제 한번 이제 장중에 이제 10% 가량 상승한 이제 정적도 걸리면서 이제 동사에 이제 주가가 이제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좀 주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있는 개별 종목 중에서도 약간은 좀 강하다라는 이제 그 인상을 좀 심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신규로 매수 진입을 하신다면 금일 종가로 진입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로는 16,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약 10% 정도인 만 원이 깨지면 이제 손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제 케어젠이란 종목인데요. 케어젠 종목은 지난번에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번 주에 한번 이제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한번 경신했던 종목입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미용 전문 기업인데요. 테라피 제품을 주로 이제 다루는 업체입니다. 동사가 이제 다루는 부분은 이제 전문 테라피 부분과 이제 홈케어 부분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전문 테라피 같은 경우는 이제 필러를 이용하는데요. 안면과 탈모 두피 그리고 비만 관련 쪽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동사의 매출 비중이 약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인 홈케어 부분은 약 35% 정도의 이제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동사의 이제 특징으로는 이제 전체 수출 비중이 약 90% 이상으로 이제 해외 시장이 주 타겟이라는 이제 특징이 좀 있습니다. 동사의 이제 주력 브랜드로는 이제 더마일, 그리고 레보필, 닥터 CYJ, 그리고 리노킨 등이 있고요. 동사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을 택하고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품들을 다양화하는 이제 그 노선을 이제 택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10.2%가 증가한 195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2% 정도 증가한 126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동사의 이제 2분기 실적을 좀 뜯어보면은 이제 필러를 전문으로 한 전문 테라피 부분에서의 매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0% 이상의 이제 성장에 성공하면서 이제 동사의 외형 확대에 이제 큰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 이제 2017년도 9월에 이제 동사가 출시한 이제 지방 분해 필러입니다. 이너비란 제품의 이제 판매 호조가 이제 매출 증가에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동사는 약간 좀 매출이 이제 수출 비중이 이제 90% 넘다 보니까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좀 있는데요.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이제 내재화를 시켜서 이제 다른 회사들보다 이제 원가가 매우 싸다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일 수 있는 거는 동사의 영업이익률이 조금 매우 이제 폭발적인 이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64.7%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이 뭐 일시적으로 이제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회사가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부 미용 전문 기업인데 제약바이오 섹터로 이제 나누는 가장 큰 이제 이유 같은 경우 지난 4월 달에 이제 고점을 기록하고 약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이제 조정을 받았고 이후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제가 분류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제였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이제 기존의 고점 라인이었던 약
88,000원 선을 이제 돌파를 강하게 하면서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약간은 좀 눌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5일 이동평균선 부근에 이제 닿아 있다는 점이 동사는 아직도 매수세가 강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가로는 10만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82,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는 LED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종합 LED 기업입니다. 2015년도 자료긴 하지만 이제 LED 인사이드 발표에 따르면 이제 서울반도체의 글로벌 시장 마켓 쉐어는 전 세계에서 약 5위 수준입니다. 상반기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 갖고 10% 정도 이제 증가한 5,733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았었습니다. 약 27% 정도 감소한 이제 347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좀 10% 정도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서 매출 원가가 증가하였고 이제 판매 관리비가 좀 많이 증가하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3분기 매출 같은 경우도 현재 예상치는 이제 매출이 3,2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4% 정도 감소한 262억 원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의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쪽으로의 공급 상황이 이제 양호하고 이제 TV가 점차 이제 대형화되면서 이제 당사 제품의 이제 사용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동사의 베트남 생산 법인의 가동률이 점차 상승하면서 원가율 부담이 점점 더 이제 줄어드는 것이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올해 4분기는 물론 이제 내년도에는 실적이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반영을 하듯이 동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작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이제 15,700원, 약 16,000원이랑 저점을 다지고 나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동사의 주가는 2만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겠고 목표가는 3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까지 가격 전략 상세히 주셨습니다. 이제 김태성 팀장의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이제 5종목인데요. 일단 5종목에 앞서서 지금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최대한 변동성이 적은 종목 위주로 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왔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해외 정유 플랜트 사업을 최근에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그리고 많은 수의 수주를 이뤄내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해 하반기 5만 가 UAE의 국영 기업으로부터 이제 정유 플랜트 사업을 수주를 해서요. 올 4분기에 이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의 실적이 상반기보다는 당연히 하반기에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3분기 실적 시즌을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굉장히 좋은 이제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최근까지는 중동 국가만 이제 제한적으로 사업을 좀 영위를 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보면 동남아시아죠. 이제 태국에도 새로운 신규 수주를 하고 있으면서 여러 국가에 이제 점유율을 좀 확대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 이미 1분기, 2분기만 해도 지난해 대비 영업이익을 굉장히 좋은 그 실적을 좀 냈기 때문에 하반기 주가의 추가 상승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17,750원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은 더 기다렸다가 오늘 사실은 이제 좀 상승을 기대했는데 시장 자체가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종목 또한 좀 밀리고 있어서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하셔서요. 1차적으로는 목표가 2만원, 2차적으로는 3만원 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유를 했는데 밀렸을 경우에는 지금 16,500원을 손절선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다른 기업들도 오늘 이제 대체적으로 손절선은 최대한 좀 짧게 잡아드릴 테니까요. 손절선 이탈 시에는 전량 매도하는 전략 매매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포스코 캠텍을 좀 가져왔습니다. 포스코 캠텍은 이제 포스코 계열의 내화물 제조에서부터 이제 시공까지 이제 전부 이제 종합으로 하는 이제 기업인데요. 일단 신규 성장 사업으로 이제 응급제 관련, 전기차 관련 부품을 생산을 하면서 이제 올 초부터 굉장히 시장에서 강한 관심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또 3분기, 4분기 음극재 매출 확대,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의 확대로 인해서 이 음극재는 앞으로도 업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이제 굉장히 좋은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스코 캠텍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부담스러운 것은 바닥권 대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선뜻 매수하자라는 이야기보다는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우리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장대 음봉을 좀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인 삼성전기, 삼성 SDI가 오늘 같이 이제 하락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제 그 하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포스코 캠텍도 오늘 강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65,000원 이하만 깨지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종가 매수해서 내일 7만원 혹은 72,000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AP 시스템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AP 시스템은 최근까지는 주가 움직임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제 최근까지라는 것은 이제 올해 2분기죠. 이제 3, 4, 5월 달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한 하방 압력을 좀 받았는데요. 5월 이후부터는 일단은 주가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뭐 대형 고객사들의 OLED 이제 사업부 집중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요. 또 이제 주력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제 유지보수 관련 매출이 꾸준한 가운데 하반기 이제 중화권 OLED 설비 공급이 지금 집중돼 있어서요. 상반기에 부족했던 매출이 이제 하반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기대주로서 한 번 더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2,200원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가격 혹은 종가에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부분 만약에 이제 22,000원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3만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좀 길게 잡고 가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매수를 했는데 더 밀렸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선 2만원이죠. 이제 연 저점이 이제 거의 19,000원대인데요. 이제 그 부분까지 또 이탈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올라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2만원을 손절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한국전자금융을 좀 갖고 왔습니다.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시장이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봉상, 월봉상, 주봉상 굉장히 좋은 우상향 추세를 아직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무인 현금 지급기를 이제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또 무인 주차장을 영위하고 있는 이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실적이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6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1차적으로는 목표가 전고점 부근인 14,000원까지도 저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밀렸을 경우에는 12,000원이 이탈이 됐을 경우 그때는 한 번 더 투매 물량이 나와서 11,000원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000원 이탈 시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 사업인 무인 현금 지급기 운영 인프라를 활용해서 앞으로 이제 경쟁사 대비 이 자동화 시장에 대한 진입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가져본다라고 한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조금은 이제 가벼운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 가볍다라는 것은 주가의 이제 호가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은 있는 기업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50이라는 기업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 최근 이제 메르스 파동에 50이라는 기업이 한번 좋은 강한 상승세를 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마스크죠.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마스크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이제 또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검색어 순위 상위에 이제 랭커가 되는 만큼 상반기 또 이제 이 마스크의 성수기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즌에
그래도 이제 굉장히 좋은 매출을 좀 내면서 실적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0을 좀 가져와 봤고요. 50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이제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무가 이제 탄탄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3,315원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조정폭의 매수를 하셔서 1차적으로는 3,750원, 2차적으로는 4,000원까지도 목표가를 잡아가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200원 이탈 시 이 기업도 손절선을 제가 굉장히 짧게 잡아드렸죠. 3,200원이 이탈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화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까지 5종목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해보고 들어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오창록 차장은 성광밴드를 주셨습니다. 이 종목 어땠는지 궁금하고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 가면 좋을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손절가가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매도 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12,350원에 매수하고 이길 이제 2.5%가량 상승을 하면서 좀 시세가 좀 좋았었는데요. 제가 그 이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12,000원이란 이제 강력하다고 제가 느꼈었던 선을 이제 기존에 이제 한번 잠깐 장중에 이제 붕괴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10월 19일이었습니다. 10월 19일 날 이제 붕괴를 했었지만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매수가까지 이제 왔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하락과 함께 이제 12,000원이 깨졌으니까 이제 손절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까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 이제 케어젠을 이제 이번 주 단기 접근 종목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였다는 점이 저한테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금일 제약바이오 조정에서도 이제 아까까지는 이제 하락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정도 2% 정도는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단기 접근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 그리고 목표가는 92,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현재 딱 이제 88,000원에 지금 닿은 상황인데요. 일단 이 가격에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를 조금 낮춰서 약 86,500원에서 87,000원 정도 잡고 짧게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케어젠까지 들어봤고요. 김태성 팀장님, 지난주에 명성 TNS 말씀해 주셨는데 흐름 궁금하고요. 이번 주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 제가 지난주에 급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종목은 명성 TNS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명성 TNS 아쉽지만 손절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8% 부근에서 손절을 좀 진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명성 TNS는 2차전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분리막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대장주격인 삼성 SDI, 삼성 전기의 주가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등주가 되는 이 명성 TNS의 주가 또한 이제 밀리면서 손절선을 이탈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성전기, 삼성 SDI 이 전기차 MLCC라든지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올해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내년 글로벌 환경 규제에 이제 맞물려서 앞으로도 업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하지만 앞으로 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면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명성 TNS 말씀을 해주셨고요. 50 이야기까지 들어봐야 될 텐데 조금 더 이야기 해볼까요? 네, 제가 이번 주 급등 가능 종목으로는 50을 좀 뽑아봤습니다. 이제 50은 앞서 기업 설명할 때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마스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이제 미세먼지 관련 이슈가 오늘도 이제 실시간 검색어에 이제 서울, 인천, 경기 날씨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미세먼지 주의보, 미세먼지 단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50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재무제표상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오늘 조정인 3,3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목표가 3,750원, 4,000원까지 보자라는 전략 유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단기 종목으로는 50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장의 특징주들 들어봐야 될 텐데 종목 상담까지 저희가 가야 해서 두 분께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록 차장부터 오늘의 특징주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특징주로 찝어온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의 JYP 엔터테인먼트의 차트입니다. 이제 차트를 이제 길게 봐도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이고, 이제 최근만 이제 좀 보면은 최근에 이제 좀 검은 목요일이다 아니면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일 검은 화요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 상황을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의 실적이 이제 견조하기 때문인데요. 3분기 매출액이 이제 76% 증가한 308억,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배 이상 증가한 81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요.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도 더 좋을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 그룹이 이제 트와이스와 갓세븐의 성장세가 지속적이고요. 스트레이키즈란 그룹이 이제 11월 달에 컴백하고, 신인 걸그룹이 늦어도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는 데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대형 기획사 3사 중에서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 부양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JYP 엔터테인먼트를 오늘의 특징주로 찝어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 팀장께서는 어떤 종목 특징주로 오늘 꼽으시겠습니까? 네, 지금 오늘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경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경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로 이제 포함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북 정부가 설림 협력을 도모한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농약, 비료 이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내년으로 좀 미뤄졌지만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우리나라 방문은 내년 내 예정대로 이제 진행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요. 경농, 조비, 대유와 같은 이제 남북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해서 보유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경농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조금 더 들고 가면서 충분히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 경협주는 재차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지속 보유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테마주는 저점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미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저가에서 이제 매력은 없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매수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종목 상담을 바로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많이들 또 보내주셨는데요. 8000번님께서 한국항공우주 32,500원의 비중 30% 전만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졌죠? 네. 예. 일단 한국항공우주 회사의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리자면은 이제 삼성항공과 대우중공업 그리고 현대우주항공 이제 항공 3사들이 이제 항공사업 부분이 합병하면서 이제 생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기업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은 차트를 추가적으로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봐보시면은 여기 제가 원을 그려놓은 날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7월 달부터 거의 이제 반 이상, 50% 이상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그것을 약 이틀에서 3일 만에 다 하락시켜 버렸는데요. 이때 이슈는 이제 미국 국방성 고등 훈련기 사업자 선정에서 이제 보잉 컨소시엄에 이제 밀리면서 이제 하루 만에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31,100원까지 이제 하락을 했다가 이후에 그 일본 업체의 이제 날개 구조물 공급 소식에 이제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추세가 아직 전환되었다고는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 3만원이라는 선이 이제 깨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추후에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3만원 정도에는 추가 매수를 약 10%에서 20% 정도 더 진입을 하셔서 이제 조금 상승하면은 그때 이제 매도를 일부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아직까지 추세가 우상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반등이 나왔을 때는 지금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ST큐브입니다. 7390번님께서 19,200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50% 전략 궁금하다 하셨는데 김태성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ST큐브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 이제 IT 사업을 하지만 이제 최근까지 올라왔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신성장 모멘텀이 이제 바이오 산업에 진출했기 때문인데요. ST큐브 일단은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그 변동성이 아쉽습니다만은 아래로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ST큐브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는 기업이 많은데요. 이 ST큐브 또한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강하게 이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제 다행인 건 이제 매수가와 현재가의 괴리가 지금 그리 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종가는 사실 이제 지수가 많이 이제 하방으로 이제 오버슈팅이 났다라고 보니까요. 내일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장 초반에 약간은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ST큐브 또한 내일 오전 장 시작하고 나면 잠깐 불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때 이제 비중이 50%라고 하셨으니까요. 보유 비중의 80% 정도는 현금화하면서 낮은 비중만 좀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기업, 시장 또한 지금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들고 갈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ST큐브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45번님께서 현대상선 5,800원 매수가의 비중이 또 높네요. 50%.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셨는데 현대상선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이제 해운업을 영위하는 국내 대표의 컨테이너 선사라고 이제 소개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약간 좀 매수가도 높고 그리고 비중도 매우 높다라는 평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어느 정도 연관이 되면서 이제 대북주 테마로 엮이면서 이제 올해 이제 5월 달에 좀 6,8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최근에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상승을 했었던 전형적인 대북주 테마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5월 달에 이제 고점을 기록한 후에 최근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한 번씩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락 추세라는 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좋은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10월 15일 날 정부의 이제 8천억 원 지원 소식이 이제 갭상승을 하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줬습니다만 결국 장 막판에 거의 다 이제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이미 현재는 그 전날의 가격 아래로 이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 선을 한 4,000원 선에 이제 그어놨는데요.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이제 일단 추가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하시고 이것은 비중이 이미 50%나 들어가 있으시기 때문이고요. 이제 4,000원이 깨진다면은 보유 비중의 반 정도는 일단은 손절 처리를 해주시고 이제 하락했다가 나중에 이제 4,000원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매도했었던 이제 25%의 비중을 그때 담으셔가지고 이제 상승장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8551번님께서 엔지캠 생명과학 99,100원에 20% 비중 홀딩할까요? 손절할까요? 여쭤보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김태성 팀장님? 네, 일단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 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ST큐브에 대한 이야기한 것과 이제 동일한 일맥상통한 이야기로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엔지캠 생명과학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블록딜이 방아쇠를 좀 당긴 것 같고, 이제 셀트리온을 포함한 이제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대장주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지금 엔지캠 생명과 ST큐브 같은 이제 다른 제약바이오들도 강하게 좀 조정을 앞으로도 좀 추가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으로 본다면 뭐 약손실 구간일 것 같아요. 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구간일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 뭐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한번 추세가 전환되는 양봉이 나올 때 손실이 없는 구간이 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매도를 하면서 일단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가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현금을 가지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조금 안정화되게 되면 그때 제약바이오 위주로 포트를 편입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추가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지 엔지캠 생명과학을 매수한 이 투자자분의 매수가와 현재가의 괴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엔지캠 생명을 갖고 있는데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수가 하방 슈팅이 나온 상황에서 무의미하게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일단 조금 더 가져간 이후에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올라오게 되면 그때 정도 비중 축소하자라는 이야기 추가적으로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성 팀장은 시간 관계상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토코리아의 김태성 팀장과 함께했고요.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21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검은 화요일이다라고 기록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2100선까지 붕괴가 되면서 1년 7개월 만에 연중 최저점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61포인트가 하루 만에 지금 무너진 상황인데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47포인트 때부터 2095포인트 때까지 반등 없이 그대로 추락하는 모습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만나볼 텐데 이렇게 폭락하는 데는 외국인이 한몫합니다. 외국인 최근 들어서 매도만 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만 무려 4,212억 원 현물시장에서 내다 팔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2,855억 원 팔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지금 금융투자가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가 저점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투신 연기금이 팔고요. 특히나 연기금이 1,586억 원의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6,844억 원 순매수해주네요. 자,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낙폭은 지수 낙폭 대비해서는 덜합니다. 삼성전자 1.84%, SK하이닉스 1.29% 그나마 선방하는데 오늘 블록들이 슈가 나온 셀트리온이 결국에는 장중에 8%대까지 급락 흐름 가져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괴를 같이 합니다. 6.82% 급락하면서 42만원 붕괴됐습니다. 자,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1.27% 하락하고 LG화학 그리고 포스코, KB금융이 각각 2%씩 빠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SK텔레콤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 그리고 최근 들어서 통신주 좋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버티지 못하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심각합니다. 720선 붕괴가 됐고요. 코스닥도 심리적 저항선인 710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25포인트 단숨에 밀려 내려오면서 3% 중반대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비슷한 흐름입니다. 741부터 717까지 지금 브레이크 없이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양시장 너무 힘든 상황인데 수급 주체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지금 1175억 원까지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1200억 원이 넘어가던 외국인 물량이 1175억 원까지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기관 매수 물량 여전히 적습니다. 37억 원. 금융투자 쪽에서만 소폭 매수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1123억 원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지수 하락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무려 7%대, 신라젠도 8% 가까운 하락이고요. HLB가 4.98%, 이 두 종목이 코스닥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급락합니다. CJENM도 버티지 못하고 3%대 급락 마감 예상되고요. 포스코 캠텍도 지금 8% 중반대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오후 들어서 낙폭 커졌네요. 자,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역시나 빨간불 한 종목 보입니다. 펄어비스만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 0.42%. 그나마 오늘 게임 섹터가 선방하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종목 모두 어렵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1.19% 빠지고 나머지 종목들은 2%에서 많게는 바이로메드 4%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코스닥 시장도 저점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동시효과가 끝이 났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훈 차장님, 지난주 목요일에 힘들었고요. 네. 지금 화요일에 바로 또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금요일, 월요일 이틀 좋다가 말았는데 시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외국인들의 좀 어떻게 보면은 비정상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매도한 업종을 찾아보니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셀트리온 쪽이 속해 있는 제약바이오, 의약품 쪽에서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방금 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대형주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수 하락보다는 좀 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오늘 매도를 많이 했다는 뜻인데요. 이제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더 큰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오늘 그로 인해서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약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장중에 이제 하락을 했지만 동시호가 시간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2100선을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약 2106.10 정도에서 이제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요 이제 하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 못 피한다면은 이제 손절을 이제 기존에 이제 매수 진입하실 때 칼같이 잘 지켜서 이제 손절을 하시고 이후에 위에 내려왔을 때 다시 담는 이제 매매 전략을 취한다면은 다음 이제 상승장이 왔을 때 이제 지수는 만약에 2200에서 2100으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2150으로 상승했을 때만 가더라도 계좌가 플러스인 매매를 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이 시장에서 성공적인 매매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창록 차장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오창록 차장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만나볼 텐데 다행입니다. 그래도 210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2106.10포인트에 2.57%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720선 회복이 안 됐습니다. 3.38%나 급락하면서 719포인트에 정확히 마감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9원 20전이나 올라가면서 1137원 6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의 모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입니다. 오늘 시장이 정말 많이 빠졌죠. 사실 시장 하락이 예상됐던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 이슈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마감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이슈 중에 아주 중요한 이슈를 하나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내일의 전략, 오늘장, 내일장이기 때문에 내일의 전략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까,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제 마감 정리인데요. 오늘 사흘 만에 연중 최저점을 갱신했습니다. 이 갱신한 시점이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그 다음에 어저께 하락하다가 중국장이 반등하면서 중국장 이슈로 인해서 일단 반등을 해서 성공하는 모습이었죠. 시장에서는 이 지점이 정말 최저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기술적으로는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맞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썼죠. 근데 오늘 50포인트, 장중에 60포인트 넘게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하락의 이슈는 결국
중국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를 줬지만 그 경기 부양의 이슈가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가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이슈에 영향을 좀 받아야 되는데 미국은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그런 밀리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것이 이제 아시아 시장으로 다시 넘어오면서 중국 시장의 모습은 결국에 가서 아시아의 잠깐 반등의 모습이고 국제적인 이슈 아니냐라는 쪽으로 해석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은 오늘 시장이 상당히 패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지점이 얼마나 중요할까. 오늘 장의 흐름을 보면 일단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선물에서 매도를 하다가 막판에 선물을 매수합니다. 선물을 매수해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한 210억 정도 매수를 했죠. 그 다음에 선물에서도 기관 230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현물에서만 개인이 한 6,400억을 매수했고 나머지 다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특징은 아침부터 프로그램 매도가, 제가 이제 하나를 차트를 띄워놓은 게 뭐냐면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주가를 흔들었죠.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현물에서 오전부터 매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장이다라는 거죠. 자, 프로그램장 속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꼭 나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거에 따른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오늘 참 안 좋은 게 시장이 거래소가 한 1,600 종목 되죠. 코스닥이 한 1,200 종목 되는데 거의 한 90%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장의 주도주였던 SK 하이닉스라는 삼성전자 같은 것들은 시장에서 흔들림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일단 시장의 그 투심이 어떤 일반적인 종목들에 많이 갔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자, 그러나 향후 방향성을 본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어서 반등 시 이 종목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지 이게 내일부터야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 제가 마지막 정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현재의 위치에서 본다면 상당히 근거가 나오시는 자리가 점점 도래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기술적 한계성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락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주가가 최저점을 경신해서 장대음봉이 나왔을 때 무조건 받아서 올라갈 거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올라섰을 때 확인사살 매매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러한 시점이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오늘 최저점 갱신한 것은 일단 지켜보는 게 맞는 거고요. 내일 시장의 방향성,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가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이슈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 이슈의 핵심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뭐 이탈리아 예산안 문제도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어떤 문제도 있고 또 중국과 미국의 무역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핵심 화두는 중고위급 미국의 무역 전쟁 두렵지 않다 이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고위급이라는 것은 장칭리라고 했어요. 정엽 그 부주석이 한 말인데요. 이 사람이 그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로 이게 믿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냐.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지금 무역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저는 이걸 어떻게 보면 표현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실제로 중국이 미국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 예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중국 외에는 다른 나라는 오늘 다 초토화 됐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역시 지원과 지투의 레벨이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거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을 왜 할까요? 역시 미국하고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분쟁으로 해서 정말 시장에 문제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중국에서는 미국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무역 전쟁에 대해서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관세를 10에서 25%까지 늘리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죠. 그러나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국채 매도 외에는 없다는 거죠. 국채가 중국이 미국 국채를 한 1조 6,500억 불 정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200억 불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3.2, 4까지 끌어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200억 불 정도 매도하고도 그 정도까지 끌어올렸다면 사실 중국이 미국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실제로 중국 시장도 초토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이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꺼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이슈를 겸해서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마감 시장에 대한 내일 대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 시장을 한번 보죠. 자, 미국 시장은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월봉상 쌍봉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약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쌍봉 상태가 나와 있어요. 이 쌍봉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쌍봉이 나왔던 시점이 200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나오면서 2008년도에 쌍봉이 나왔었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쌍봉이 실제로 단기적인 효과가냐 장기적인 효과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기술적으로 이 쌍봉은 아주 의미가 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시점에 나온 이슈가 뭐냐면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까 첫 번째 우리나라 시장을 정리하면서 말씀한 것처럼 미국 시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받쳐줘도 미국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의 흐름은 정말 좋은 상황이 아닐 거다라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고요. 실적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실적이 시장을 이끌어가기 전에 더 많은 악재가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이 쌍봉의 의미, 월봉상의 쌍봉의 의미가 상당히 의미가 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국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은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이슈, 특히 중국과 미국의 문제였지만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이 기술적으로 현재 굉장히 안 좋은 상태. 특히 24,000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 제가 선을 그어놨죠. 선을 그어놨는데 이 정도 선이 무너지게 되면 시장이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좀 아까 제가 중국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중국이 사실은 이 121선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차트를 좀 보시면 이게 약간 좁은데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1선 차트가 사실은 이 121선을 무너뜨리고 사실 그 지지력 테스트 하방경직성에 대한 부분이 약 3개월 정도 있었지만 이번 달에 약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방어력이 충분히 있으는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패닉이 올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 요 자리까지 갈 수 있겠다는 거거든요. 요 자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본다면 20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비로 거의 뭐 한 300포인트, 500포인트 정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아마 경기부양적인 것을 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국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돼야 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접근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일봉과 월봉을 주봉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일봉과 주봉보다는 이제 월봉을 먼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달이 끝나진 않았지만 월봉상으로는 60원선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60원선이 깨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 60원선에 해당되는 2128포인트,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2106포인트죠. 적어도 월봉을 살리기 위해서 2128포인트 정도 회복이 아주 단시간에 나와야 될 거다. 그렇지 못하면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일목균형표상으로 후행 스팬이 굉장히 안 좋은 각도로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금 이 자리가 사실은 그 작년도 1월, 2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년 동안 제자리 걸음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에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죠. 그러니까 이걸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2128포인트를 빠르게 회복하고 다음 달에는 올려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후행 스팬이 오면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좀 흐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약간 좀 어느 정도 부빌만한 언덕이 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주봉상으로 보시면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고점을 쭉 연결해서 이 첫 번째 저점 한번 연결을 쭉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자리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가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자리가 지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죠. 자, 문제는 뭐냐? 자, 이것이 정말 지지대라면 시장에 상승을 이끌 만한 재료가 나와야 돼요. 그 재료가 나오는 게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이 자리는 관망 분위기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이게 안 되더라도 하나가 나오면 됩니다. 뭐냐? 외국인이 수급적으로 매수 기조로 가지 않느냐. 자, 그것이 안 된다면은 사실 이 자리가 추세대의 하단선이긴 하나 100% 믿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만 그나마 나온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저점이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 올라갔다 떨어질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두 번째 저점이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 그러나 역시 재료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서 시장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확인 사살이 필요한 그런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일 2128포인트를 단시간에 회복해서 안착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